자, 우리 고려 말기에 그 원간석기 때 성장한 권문세족, 그리고 신돈의 개혁, 그 공민왕 개혁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신진사대부. 자, 이렇게 이들 특징이 좀 정리가 돼 있죠. 이 위화도 회군 과정이에요. 이 이성계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에서 큰 비를 만났다 그랬죠. 이때 이제 자기 따르는 장군들, 병사들 모아놓고 설득을 하죠. 자,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 우왕과 최영을 치러 가죠. 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사대부들이 줄로 나뉘어요.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그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 고려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 온건파. 반면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다. 급진파. 예. 자, 여기서 지금 급진파 사대부들, 정도전, 뭐 조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혁 방향으로 내세웠던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예, 역성혁명이라는 게 뭘까요? 역성이 뭘까, 역성? 쉽게 생각해봐. 역은 뭐 바꾼다 이런 뜻이고, 뒤집는다 이런 뜻이고, 성이 뭘까, 성? 성, 사람 성이에요, 성. 네. 그래서 왕씨성에서 어느 성으로? 그렇지. 왕의 성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성계를 새로 왕으로 세우자는 거죠. 온건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정몽주, 이색 같은 사람들. 자, 이 사람이 그 왕자 출신의 스님, 대각국사 의천. 어느 종? 천태종. 그죠? 천태종. 의천은 또 돈 쓰는 거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랬죠. 그 자기 형이었던 숙종한테 돈 만들어 쓰자 그랬다 그랬죠. 해동통보, 활구 같은 돈이 쓰였다 그랬죠. 의천 천태종. 이 사람은 진울. 예. 무신집권기 때 스님이었던 보조국사 진울. 진울국사는 무슨 종파였죠? 조계종. 예. 진울국사 조계종. 불교가 타락했는데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기도 했던 네. 진울국사 조계종. 자, 이게 그 대장경판을 정수리에 두고 이제 걸으면서 불공을 드린다는 정대불사예요. 네, 진짜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최근에도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선생님 말대로 모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정수리 위에다가 그 장경판전을 올리고 그 주변을 도는 거. 자, 우리 저 고려하면 은근히 이 돈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유통이 잘 되지는 않았다. 대부분 다 쌀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상업이 그렇게 발달한 사회가 아니었다. 자, 이 돈은 그 건원중보라는 돈이에요. 건원중보라고 여기 지금 건원중보라는 돈이고, 자, 뒤에 동국이라고 써 있죠. 이 동국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동국 혹은 해동성국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돈은 철로 만들었어요. 고려 성종 때 철로 만든 건원중보다. 자, 팔각형이죠? 그리고, 아니, 네, 그리고 9층탑이란 말이에요. 이게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 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요거는 그 청동으로 만든 장식품이에요. 자, 이거는 저 국립중앙박물관, 현관 그 로비에 들어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래 개성의 경천사라는 절에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조선 총독이 이거를 경복궁 앞에다 전시를 해놨다가 다시 이게 우리 저 국립중앙박물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나라 영향을 받은 다층탑이에요. 층수가 10층이나 있는. 자, 요 탑은 이제 소위 유명한 이제 못생긴 탑으로 유명하거든요.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논산에 가면은 그 충남 논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너희 남자애들 중에서 논산으로 군부대 갈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군부대 가는 길에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높이가 18m거든요. 엄청 커요. 요 옆에 사람이 서면 사람이 진짜 되게 조그매 보일 정도로 엄청 큰 탑이에요. 요 예,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 선생님도 그래서 초등학생 때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어떻게 지금 아, 좋은 지적이. 이거 요 주변에 있는 큰 돌들 있죠? 이 큰 돌을 네 개를 쌓아가지고 만든 탑이에요. 네, 이거를 처음에 먼저 아래에서 작업을 해서 깎은 다음에 요 아래 허리 부분 있죠? 네, 여기다 먼저 1층을 하나 쌓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래를 쌓았다 그래요. 모래를 쌓은 다음에 고인돌 쌓듯이 돌 하나를 또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랑 요 부분을 올리고 하나,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머리까지 세 덩어리, 마지막에 위에 요 장식품 있죠, 요거. 판때기를 올린 거예요. 그 옆에다가 흙을 다 쌓으면서 이걸 이렇게 올렸다 그래요. 요 마을 주민들이. 이- 어디시 같은 요거는 그 보통 이렇게 저 스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저 불교에 등장하는 보살들이 여기 찍는 그 저기 뭐야 그 이것도 신앙을 상징하는 어떤 장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마 박는 건 아니고 뗄 수 있어요, 보통. 사람 이마에 붙이는 것들은. 네.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고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요거 이제 고려시대 때 불상으로 많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이거는 영주 부석사에 있는 아미타열의 좌상인데 앉아있죠. 그래서 좌상이고 이거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금박을 입힌 거예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부석사에 있는 불상입니다. 고려시대 불상이에요. 이 뒤에 부처님의 어떤 신성성을 상징하는 이 장식물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광배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요 건물은 그 성불사 응진전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기둥이죠. 그리고 기둥이랑 여기 지붕인데 그 기둥 지붕 사이에 요 장식물들 있죠. 예. 요런 것들을 공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많죠. 요런 양식들을 다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공포가 여러 개 있는 거. 자, 이거는 고려 청자. 요거를 이제 참외 모양 같다 그래서 참외 모양 순청자. 이렇게 부르고요. 아, 이게 상감청자예요. 만약에 진품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예요. 진품이 아니겠죠, 아마, 보통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표면을 파낸 다음에 여기다 하얀 점토를 집어넣고 구워낸 거예요. 자, 이런 기술을 상감이라고 불러요. 상감. 상감청자. 이게 분청사기예요. 도자기는 가마에서 구워내는데 원나라 가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청자 색깔이 그 고려 전기보다 더 퇴보해요. 크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분을 칠한 다음에 다시 구워낸다 그랬죠? 이게 무슨 사기라고요? 분청사기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물고기 모양이나 이런 것들 그려놨는데 좀 예술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공민왕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천산 대렵도. 자, 이 천산 대렵도, 대렵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사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수월 관음도. 요 근처에 요게 물이고 달이 떠 있고 생각에 잠겨 있는 관음보살을 그려놓은 해허의 그 수월 관음도.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금가루를 장식을 해놨다 그래요.
금가루를 뿌려서 만든 고려시대 그림. 이런 그림들을 불화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혹은 탱화라고도 불러요. 무슨 화? 네, 불교 그림을. 자, 이게 자개. 그리고 나전칠기라고 불리는 소라랑 네. 소라라든지 이런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붙여가지고 장식해서 막 반짝반짝 만든 예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네 집 가면 이런 장식품들 있죠. 장롱들. 나전칠기. 이거는 그 돗자리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강화도에서 만든 그 돗자리 유명한 거 있다 그랬죠. 화문석 기억나요? 화문석은 돌이 아니에요. 네. 그 석이 무슨 석자라 그랬어요? 광석할 때 석자라 그랬죠? 요게 이제 활구라는 돈이 숙종 때 만들어진 돈인데 한반도 모양을 본따서 만든 은으로 만든 고액 화폐예요. 네. 의천, 숙종, 네,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고 고려 청자들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고려 국경 변화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하면서 자 성향을 서경이라고 높이고 강조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저 영토를 북쪽으로 올리는데 그때 보면은 여기 지금 영토가 좀 올라가 있죠. 예. 여기 청천강이라는 강이 흐르는 곳에 안주라는 땅과 화주. 예. 화주라는 곳은 우리 저 이성계가 이 지역에서 토박이라 그랬죠? 이 지역을 건국 초반에 고려가 여기 살던 여진족이라든지 거란족으로부터 일부 뺏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란이 쳐들어오죠. 거란이 쳐들어오면서 당시에 소손령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 고려 땅 내놔.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다 그랬더니 소손령이 고구려의 후예는 우리야.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조공 바칠 테니까 여기 사는 여진족들 우리가 무찌르고 여기다가 너희들 조공 바칠 길을 우리가 좀 마련할게. 해서 여기에 만들어진 게 강동 육주라는 성이죠. 강동 육주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거란이 여기가 좀 아까웠죠. 그래서 또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현종이 수도를 뺏기고 막 도망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찔러내고 다시 한번 쳐들어온 거는 귀주에서 무찔렀죠. 그런 다음에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국경에다 성을 쌓았죠. 이게 천리장성. 영토가 더 올라간 거죠, 이렇게. 강동 육주가 확보가 되면서. 자, 그리고 원간석기 때 서경의 동령부, 제주도의 탐라총관부, 그리고 이 화주 지역에 쌍성총관부가 설치돼서 몽골이 여길 가져갔죠, 다. 그러다가 충렬왕이 부탁을 해가지고 동령부나 탐라총관부는 찾아왔는데 쌍성총관부는 되찾았어요, 못 되찾았어요? 되찾지 못했죠. 이거를 국민왕 때 반원자주 정책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에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국민왕이 여기를 되찾았잖아요. 그때 여기만 되찾은 게 아니라 국민왕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예. 이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자충과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국민왕의 그 반원자주 정책과 관련된 지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요 지역과 요 지역에 4개의 군, 4군을 설치하고 요 지금 제일 북단에 육진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4군 육진을 설치하면서 오늘날의 남북한 영토를 그 영토 경계선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죠. 자, 이게 주심포와 다포 설명. 주심포는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다. 다포는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들어가죠. 주심포 건물 대표적으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자, 이 기둥이 옆에 가서 보면 어떻다고요? 이렇게 볼록하다 그랬죠? 이 기둥을 배흘림 기둥이라고 한다 그랬죠?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재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건축물이에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이고
자, 고려는 그 초기부터 이제 송나라, 금나라, 요나라, 일본 여러 나라들과 외교를 가졌다. 자, 우리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정벌하면서 별무반이란 부대를 만들어서 정벌을 했죠. 그리고 여진족 사는 지역에다 쌓은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동북구성이란 성이었죠. 자, 몽골과의 전쟁. 몽골이 고려를 복속시킨 다음에 일본으로 원정을 갔죠. 자, 두 번의 원정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태풍 때문에 실패했죠? 고려 말기에 고려를 괴롭힌 외적, 붉은 수건을 두른 홍건적과 일본 놈들 외구. 자, 원간 섭기 때 여러 몽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소주 같은 독한 술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골로부터 고려로 넘어오게 되고 몽골식 변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로 넘어오게 된다. 자,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충선왕 옆에서 열심히 성리학을 배워가지고 고려로 전파한 그 안양의 제자. 안양, 이재현 이런 사람들. 의천, 진울 얘기 저번 시간에 방금 했죠. 자, 이제 조선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태조 이성계에게 부인이 둘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신의 왕후 한씨였어요. 이 신의 왕후 한씨와 이제 이성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육남이었는데 큰아들이 태조 이성계가 이씨니까 성을 안 쓸게요. 큰아들이 방우, 방, 둘째 아들이 방과, 이런, 셋째 아들이 방의, 넷째 아들이 방간, 다섯째가 방원, 막내가 방현, 덕왕후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이 방번, 둘째 아들이 방석, 막내죠 그러니까. 예. 신의왕후 한씨는 함흥에서 데리고 살던 부인이었어요. 함흥은 수도 개경이 아니죠. 지방에 사는 부인이라 그래서 적으면서 봐, 적으면서. 향처라고 불렸고, 신덕왕후 강씨는 개경 출신이었어요. 신덕왕후 강씨 집안이 개경에서 좀 잘 나가는 귀족 집안이어가지고, 개경에 배경이 없는 이성계가 개경에서 처음에 그 고려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을 준 집안. 한, 향처. 경처라고 하니까 경은 여기서 수도를 뜻하겠죠? 수도에 있던 부인이 신덕왕후. 강씨예요, 강씨. 자, 건국되고 건국 직전에 막내가 먼저 죽어요. 몸이 안 좋아서. 네. 그리고 신의왕후 한씨도 건국 직전에 죽어요. 네. 자, 그리고 큰아들 방우 있죠. 방우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왜 알코올 중독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야사에만 전하는데 아버지가 고려를 저버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판단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아버지랑 끝까지 사이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게 방언이라고. 자, 건국했을 때 태조 이제 이성계가 고려의 왕으로 개경해서 즉위했다 그랬죠? 나이가
60살이었다 그랬죠? 60살이면 언제 죽어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죠, 이 시대 때는. 되게 오래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후계자, 왕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을 세자라고 부르죠? 세자를 누구로 정할 건지를 그 신하들이 논의를 하게 됐어요. 자, 논의를 했는데 가장 많은 신하들이 찍었던 아들 누굴 찍었을까요? 공이 많은 아들. 방언을 보통 많이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방언이 왜 공이 많아요?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일단은 고려시대 때 과거시험 유일하게 급제한 게 누구예요? 방언. 여러 아들들은 과거시험 문턱도 못 가봤는데 방언만 급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 방언은 그 결정적일 때 위화도 회군 당시에 자기 낳아준 엄마 아니고 이 배다른 엄마, 자기 낳아주지 않았지만 아빠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와 이 동생들을 데리고 포천이란 곳으로 잘 숨어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결정적인 그 이성계의 어떤 위기를 또 모면시켜준 아들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누굴 때려 죽였어요. 정몽주를 죽였죠. 이래저래 조선 건국에 공이 많은 아들 하면 딱 누구?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큰아들이 이어가는 게 맞죠. 근데 큰아들이 지금 안 좋게 죽었죠. 그러니까 큰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공이 가장 많은 아들 방언이 후계자를 유력했어요. 자, 신하들이 모여서 방언으로 의견을 모아가는데 이성계도 대략 여기에 대해서 반쯤은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 신하들과 왕이 얘기하는 걸 바깥에서 신덕왕후 강씨가 듣고 있었다 그래요. 자,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푹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왜 내 자식은 왕세자 안 시켜주고 이 공이 많은 아들, 뭐 이런 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만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성계에게 이 신덕원 강씨가 따졌다 그래요. 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랑 신덕원 강씨 나이가 23살 차이가 났거든요. 늦게 얻은 부인이기도 했고 이 이성계가 이 부인을 끔찍하게 좋아했어요. 어린 부인이기도 하고 개경에서 자기가 자리 못 잡을 때 이 가문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씨가 성깔이 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성계의 그 배우자이면서 정치적인 어떤 파트너로서 되게 이성계가 많이 믿었던 부인이라 이 부인이 울며 불면서 자기 아들 왕세자로 책봉해 달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성계가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는 신하 누굴 불렀을까요? 정, 정도전을 불러요. 그 다음에 누가 세자가 되는 게 낫겠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정도전의 대답은 막내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방석은 당시 나이도 이제 막 10살이 된 나이고, 뭐 특별히 능력이 탁월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 정도전 입에서 방석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정도전은 그 조선을 스스로 건국했다고 자부하는 사람. 평소에 이성계 옆에서 이성계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뭐 위화도 해금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을 또 하겠지만 이 조선 이끌어가는 거 관련된 책을 죽을 때까지 계속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야심도 있었고 정도전의 생각은 딱 이랬어요. 왕은 온화하고 어, 그 힐투만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냥 나라의 얼굴마다 정치는 누가 해요? 자기같이 뛰어난 재상, 신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정도전이 꿈꿨던 거. 무슨 정치? 재상 중심의 정치. 신권을 더, 왕권보다는 신하의 권한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왕은 그냥 나라의 대표, 정치는 신하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자기랑 같이 이색 밑에서 공부했던 정몽주를 때려 죽이고, 예. 자,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방언이 조선 건국되자마자 그 고려 왕족들, 왕씨성들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다가 강화도에다가
살 곳을 마련해 준다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 강화도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왕씨들이 다 배에 탔단 말이에요. 그쵸? 배를 타고 강화도로 들어가야 되잖아. 자, 강화도 가는 길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배 아래다 구멍을 뚫어놨다 그래. 자, 그러면 그 왕씨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서. 다 죽었겠죠. 이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고려 왕씨들을 또 다 제거한 사람이 방원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입장에서는 이씨의 나라가 될 건데 그 왕씨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정도전 생각이 방언은 너무 거칠고 자기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세워놓고 정치를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죠, 방언은. 자, 그래서 아무튼 방석을 얘기를 했고, 자, 이성계가 이 마음에 혹해가지고 결국은 방석으로 세자책봉이 돼요. 수다도 좀안 좋았을 때 있지만 수다왕 뭐라고요? 수다왕은 첫째 아들을 조금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무한대군 방번은 성격이 포악하고 이래가지고 애초에 그냥 배제가 돼요. 신하들이 잠깐 입이 나왔다가 이 무한대군이거든요. 분호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방번은 좋아하진 않았겠죠. 막내 동생한테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방석이 세자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언제까지 고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명나라 황제한테 자 조선 화령 화령은 그 함흥을 예전에 화주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 화주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세요 하고 명나라 황제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명나라 황제가 뭘 골라줬을까요? 조선을 골라준다고. 그래서 우리 저 알고 있는 조선이란 나라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니에요. 중국 황제가 정해준 이름이에요. 이성계는 개경이라는 곳은 고려 왕조의 색깔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많은 신하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해요. 지금도 수도 옮긴다 그러면 사람들 안 좋아한다 그랬죠? 이때도 반대가 많았는데 이성계가 새로 건국된 나라의 왕으로서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자, 처음에 계룡을 가요. 계룡. 계룡은 지금의 세종시 주변. 자, 여기서 여기 터가 좋다 그래가지고 궁궐공사도 짓고 있는데, 자, 하륜이라는 사람이 계룡이 안 좋다는 거예요. 계룡은 한반도 전체로 보면 좀 남쪽에 있죠. 전체를 다스리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계룡 말고 무학이란 곳으로 가자 그래. 무학은 지금은 어딜까요? 연세대 2대 있는데. 서강대도 여기 있어요. 신촌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 네, 저 강북에 그, 그 서대문구 그쪽에 있는 그 신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너희 나중에 여기서 연대, 이대 갈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가보면은 그 신촌역 3번 출구 나가가지고 연대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뭐, 이대로 가는 길, 서강대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들이 다 가보면은 되게 좁아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자, 신촌은 길이 넓다, 좁다? 좁아요. 자, 그래서 이 무학은 길이 좁고 좀 이렇게 협소하다는 이유로 선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정해진 곳이 그 지금의 청량리 일대가 정해졌는데 이성계가 불심이 깊은 왕이라 그랬죠. 불교를 열심히 그래서 믿었던 왕인데 이성계의 베프 스님이 무학대사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무학대사라는 스님이 이성계의 얘기를 듣고 어디가 수도로 좋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다녔는데 무학이 캔슬되고 나서 다른 지역을 가봤는데 곧 지금의 청량리 일대 가봤더니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무학대사 생각에는. 근데 웬 한 소를 한 마리 끈 노인이 무학대사 곁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멍청한 무화가 여기 말고 10리 더 가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무학대사는
저 노인이 아무래도 얘기하는 게 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돌아봤는데 그 소와 노인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무학대사는 그 노인이 자기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라고 이걸 듣고 이 노인 얘기대로 10리 더 가가지고 그 10리 더 간 곳에 수도를 정했는데 여기가 한양이에요. 근데 그 10리 더 가가지고 수도 세웠다는 그곳 있죠. 그 지금 청량리 일대라는 거기는 10리 더 가가지고 예, 수도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왕십리. 신촌이 무학이 여기 있고 왕십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왕십리에서 10리 더 가면 4km 정도 더 가면은 여기가 우리 알고 있는 한양, 한양 도성. 자, 이렇게 해서 한양천도가 결정이 되고 싹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수도를 옮기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경복궁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경복이란 이름도 정도전이 붙여요. 그리고 그 경복궁 안에 여러 궁전들도 다 정도전이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경복이란 말은 그 중국 그 고대 문헌 중에서 시경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경복이란 그 좋은 글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도전이 가져온 거고 근정은 부지런할 근자에 정치할 정. 임금이 부지런히 정치해라 라는 뜻에서 근정전. 사정은 생각할 사자에 정치할 정자. 생각하면서 정치해. 강령은 만수부강하십시오 하죠. 자, 임금의 몸이 편안하게 지내라 해가지고 강령. 교태전도 교태라는 말도 뭐 교태를 부리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교태전은 중전이 사는 곳이에요. 왕비. 이렇게 해서 이런 궁궐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 정도전이 다 지었다. 자, 정도전은 정말로 조선 건국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죽을 때까지 열심히 책을 썼다 그랬죠. 자, 먼저 쓴 책이 불시잡변이에요. 여기 불시가 누굴까요? 부처예요, 부처. 부처님을 어이 부처님, 어이 부처씨 하고 낮춰 부른 거예요. 잡변은 뭘까요? 잡소리예요. 불교라는 거는 불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잡소리, 부처님의 개소리 이런 뜻이에요.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거.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아주 싫어했다 그랬죠? 어, 맞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도 조선 왕들은 대표적인 유학자 세종대왕도 그렇고 성종 때도 그렇고 연산군 때도 그렇고 그 신하들이 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불교를 후원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벌써 이성계랑 이 신하 정도전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근데도 이성계랑 정도전은 죽을 때까지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성계를 잊게 한 사람도 정도전이고 정도전을 잊게 한 사람도 누구니까? 이성계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유학자들은 불교를 아주 싫어했다. 경국전은 법전이에요. 경제문가는 이름 나와 있죠? 경제 관련 책이. 강석을 세자로 책봉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신덕왕후 강씨가 죽어요. 병 때문에. 예.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40대 초반에 죽어요. 이성계 입장에선 사랑하는 부인인데 죽었으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겠죠? 원래 임금이나 왕비가 죽으면 그 무덤을 릉이라고 하죠. 릉은 그 왕이 사는 왕궁이 있으면은 왕궁을 지키기 위한 도성이라는 게 있죠. 한양 도성 있잖아요. 그 도성 안에다가 만들까요? 밖에다 만들까요? 릉은. 밖에다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무덤이. 그러니까 밖에다 만드는데 예외적으로 너무너무 이성계가 이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신덕왕후 강씨를 묻은 정릉은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도성 안에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무덤. 자, 종로구
정동이란 동네가 있거든요. 이 정동이 왜 정동이에요?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 뭐가 있기 때문에 정릉이 있었기 때문에 정동이라고 불린 거예요. 지금은 없죠. 이제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정말 그냥 그치. 첫 번째 부인 무덤은 저 함경도에 있어요. 자, 근데 봐요. 신덕원 광씨가 죽었어요. 자, 이 신의왕후의 아들들 방과, 방의, 방건, 방원 이 사람들은 신덕왕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주 아주 안 좋아했겠죠. 당연히 왕세자 자리는 그나마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방과가 맏아들이니까 얘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공이 제일 많고 과거급제하고 이런 방원한테 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뺏어간 거예요. 방석이 뺏어간 거죠. 누구 때문에? 신덕왕후랑 또 누구 때문에? 여자가 강원을 원망하는 마음이 특히 컸겠죠. 욕심이 많았으니까. 그쵸. 자, 신덕왕후 강씨가 죽고 2년 있다가 이 방원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병사들, 이거는 원래 나라에서 인정한 병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병사니까 사병이라고 불리는 병사들이죠. 이 사병들을 데리고 자, 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거를 1차 왕자의 난이라고. 자, 막내 동생이었던 세자 방석을 제거하고요.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정도전도 죽여버려요. 정도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행동대장 남은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성계가 예. 이방원은 심하잖아요. 그쵸.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한테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신덕왕후가 낳은 아들 방석을 죽여버린 거죠. 방본도 이때 같이 죽여요. 그냥 힘들잖아. 자기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자기가 미워하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잖아. 자, 그리고 아버지 이성계를 찾아가요. 이성계는 이때 마침 또 몸이 아파가지고 병석에 누워 있었거든요. 사실 요걸 기회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군인들을 데리고. 아버지 아무 저항도 할 수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아버지를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아버지 이성계가 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옥새죠. 도장. 이 도장을 누구에게 주게 했을까요? 자, 방원이 바로 그 왕자를 이어받으면 세상 사람들 눈치가 있죠. 지금 아무리 배다르다고 하지만 동생들 죽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신하들 다 죽이고, 아버지 밀어낸 다음에 자기가 왕 되는 거 모양이 보기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자기 살아있는 형들 중에서 제일 큰 형, 누구한테? 방과한테 왕자리를 물려주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성계는 상왕, 왕보다 높은 왕. 근데 권한은 없는 왕으로 밀어버리고 자기 제일 살아있는 형 중에서 큰 형이었던 방과를 즉위시키는데 이 사람이 이대왕 정종이에요. 지금 한양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경복궁에서 피바람이 불었죠? 자,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 이 정종이 신하들이랑 얘기를 해서 수도를 잠깐 다시 고려 왕조의 수도였던 어디로? 개경으로 옮긴다. 자, 개경으로 옮긴 다음에 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 고려는 여러 그 제신이나 추밀 같은 높은 관리들이 어디 모인다 그랬죠? 도병마사. 고려 말기에는 뭐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도평의사사에 모인다 그랬죠? 여기서 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요 기구 이름을 이렇게 바꿔요. 들어봤나? 의정부라고 바꾸게 된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진 거죠. 갑자기 조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고려 왕조에 있던 것들을 이제 조선식으로 이름이나 형태를 조금씩 바꾸면서 조선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과 정종이죠? 이 정종은 실권이 있어. 없었어요.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방원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방원이 하자는 대로 웬만한 걸 다 따라 했어요, 정종이. 근데 이 넷째 형이었던 방간이 욕심이 좀 있었어요. 자, 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자들 죽이고 할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으로 임명했는데 박포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 생각하기에는 공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2등 공신이 된 거예요. 1등 공신들은 방원 옆에 있던 뭐 이숙권이라든지 하륜이라든지 방원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인데 이 박포라는 사람은 완전히 방원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 사람 챙겨주고 그 다음 2등 공신들을 책봉하는데 2등 공신에 들어간 거예요. 너 1등 하고 싶어? 2등 하고 싶어요? 박포가 방간한테 가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렇게 어수선할 때 방언을 쳐가지고 우리가 실권을 잡자. 방간이 이 얘기 듣고 귀가 번쩍 뜨였죠. 자, 그렇게 해서 어설픈 방간과 박포가 방언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 쪽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포를 죽여버리고 방언을, 방간을 유배, 자기 친형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왕자의 난이 개경에서 일어났어요. 이것까지 제압을 해서 완전히 방언이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자기 형인 정종, 방거로부터 방언이 왕세, 제, 맞아요. 제가 맞죠.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방언을 정종의 동생으로 쳐서 왕세 제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성계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서 왕세 자로 책봉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뭐로 책봉됐을까요? 자가 돼서 자. 정종을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냥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거 정종은 고려 조선 초반까지도 정종이라고 못 불리고 뭐라고 불렸냐면 공정왕이라고 불렸어요. 이 정종이라는 묘호는 원래 이거 중국 황제들 따라한 거라 그랬죠. 고려시대 때부터 태조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고려든 조선이든 내부적으로 이걸 쓰는데 정종은 정종이라고 못 불리고 뭐라고 불렸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숙종이란 임금 때 이 정종을 그래도 이대왕을 2년 동안 했다 그래가지고 정종으로 높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의 뒤를 잇는 왕세 자로 책봉이 된 다음에 정종이 자기 동생 이방원에게 왕자리를 물려줘. 양위라고 하죠. 그러면서 3대왕 뭘로 즉위한다? 태종으로 즉위한다. 음, 자, 이제 왕이 3명이 된 거예요. 이성계, 살아있지만,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살아 아직 있죠. 사왕 아버지 이성계가 이제 뭐가 돼요? 더 큰 왕이라 그래서 태상왕이 되고, 자기에게 왕자리를 물려준 형 정종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상왕이 된 거예요. 자, 요거 오타예요, 오타.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창덕. 자, 개경은 고려 왕조 수도였죠. 더 이상 개경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원은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양을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한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신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경복궁은 안 좋은 기억이 많죠. 피를 많이 받고 그 경복궁 이름을 다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방원이 궁궐을 하나 새로 지어요. 그 궁궐이 창덕궁이란 말이에요. 경복궁보다 사이즈가 반도 안 되는 조금 아담한 궁궐이에요, 창덕궁은. 자, 그렇게 해서 창덕궁을 짓고 이쪽으로 이제 이방원이 한양으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 살게 돼요. 자, 돌아와 보니까 도성 안에 원수 같은 여자의 무덤이 도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세자 광석을 낳았던 엄마 신덕왕후 무덤 있죠? 그 무덤이 도성 안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 무덤을 도성 밖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지금 저 성북구의 정릉동, 예, 그 고려대 근처, 고려대 안암동인데 그 근처에 정릉동이라는 동네로
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이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충북구에 있는 이 동네 이름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에 옮겨갔다 그래서 무슨 동? 정릉동이 되고 대신에 종로구에 있던 그 원래 거기도 정릉동이었거든요. 거기 이름이 그냥 정동으로 이름이 정릉동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로구에 원래 있었던 그 신덕하고 강씨 무덤 지역이 정동이 되고 네, 성북구의 이 지역이 정릉동이 된 거죠. 그리고는 원래 왕비의 무덤이니까 그 무덤을 뭐 그 돌사나가 지키게끔 뭐 이런 무덤 장식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치워버려요. 그 다음에 무덤이 생기면 그 무덤 주인이 누군지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놓은 묘비가 있죠. 이 묘비를 빼버리라 그래요. 자, 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냐면 너희 청계천이라고 들어봤어요? 청계천 네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광통교라는 다리를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다리 밑바닥에 그치 사람들 다리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 광통교 다리 건축 자재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발견되냐면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죠. 박정희 대통령 빨리빨리 좋아하는 군인이었죠. 그래서 청계천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여기에다가 시멘트 같은 것들을 다 부어요. 예, 메꿔가지고 그 위로 찾아다닐 수 있게 고가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동안 청계천이 그냥 말 그대로 그 아래는 똥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똥물 위를 시멘트로 덮어놓고 그 위에 고가도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도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청계천 위를 덮었던 콘크리트 시멘트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계천을 정화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청계천이 이제 그 산책하기도 좋고 그 런닝하기도 좋은 그런 양재천 같은 그런 코스가 됐거든요. 근데 그 공사 과정에서 이 광통교 다리 그 아랫부분이 드러났는데 여기 신덕하고 강씨의 묘비명 같은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때 발견된 거예요. 아무튼 이방원은 신덕하고 강씨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성계는 안 좋아하지 않았어. 힘이 없죠, 근데. 이성계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아버지 뿌리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좋은 거는 왜 있어요? 지금 그쵸, 봉분이랑 그거 형태들은 갖춰놨어요. 그것도 복원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육조 직계제라는 게 실시가 되는데 요거는 그림으로 보세요, 뒤에. 그림이 있어요. 42페이지. 부평 의사사가 없어지고 의정부라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죠? 자,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자, 의정부의 함정승. 우리 고려시대 때는 재신과 추밀 12명 있었죠. 자, 조선시대 가장 높은 신하 3명, 의정부에서 일하는 신하. 영의정, 좌의정, 들어봤죠? 우의정. 이 삼정승인데, 그 의정부 아래 딸린 행정실무기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육조예요. 우리 고려시대 때는 육부였죠. 이성 육부. 조선시대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육조로 바뀌어요. 원래 육부는 황제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들만. 그거를 고려가 몰래 따라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오면서 명나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육부라는 이름을 중국처 황제 거랑 대등한 걸 못 쓰고 육부보다 하나 아래 표현이 뭘 쓰게 돼요? 조를 쓰게 된다고. 근데 그 아래 이호 예병 현궁 고려시대 기구랑 이름 어때요? 똑같죠? 기능도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의정부와 육조. 근데 봐봐. 육조는 지금의 뭐 국방부, 뭐 건설교통부, 대통령이 일할 때 여러 부서들 그 장관들한테 보고받잖아요. 그럼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할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 자, 조선 팔도에서
다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 일이 엄청 많겠죠. 이 많은 거를 왕이 다 일일이 보고받고 도장 찍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육조에서 웬만한 것들은 결정을 해가지고 그 즉각 그 일처리를 하고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은 의정부에 있는 재상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재상들은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임금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임금은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육조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이나 왕자들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죠. 정도전이라는 신하가 특히 권한이 입김이 셌죠. 그러니까 신하 권력을 휘두르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실무부서 6조가 의정부 안 거치고 신하들 안 거치고 바로 누구한테 보고하게? 국왕한테 보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국왕은 의정부 안 거치고 신하들에게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럴 거면 의정부 왜 만들었어? 그죠? 신하들 그만큼 믿겠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야? 이게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예요. 태종이 실시한 거예요. 의정부 만들어 놓고 의정부 재상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육조 실무부서에게 직접 자기가 보고를 받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고. 자, 앞으로 가보세요, 다시. 왕자의 난을 자기가 어떻게 일으켰죠? 이방원 집에 있는 하인들이랑 노비들 무장시켜가지고 그 궁궐을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병사들은 국가가 인정한 군인들이 아니라 사병들이죠. 개인적인 병사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 일으킨 직후에도 이방원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병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원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사병들이 언제 자기한테 또 이렇게 반란 일으킬지 모르죠.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반란 일으켜놓고 그 공신들이 데리고 있는 사병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사병을 풀어가지고 다 국가 군인으로 집어넣거나 사병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거를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용어인데 사병을 어떻게 했다? 없애버렸다.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개인 집에 못 데리고 있게끔 없애버린 거예요. 자, 봐봐. 너희 아빠 쪽 그 식구들을 친척이라고 부르죠? 친가라고 하잖아요. 엄마 쪽 집안 사람들을 외가라고 하고, 이제 이런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외가 쪽 친척을 외척이라고 표현해요. 네. 왕실에서, 자, 지금 왕실이 이시성이죠? 이시성 왕실에서 그 친척들, 그 이시성을 가진 왕족들은 친척이라고는 또 하지만 그렇게 더 잘 안 부르고 종친이라고도 잘 불러요. 예.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 종친. 왕실의 친척들을 종친이라고 부른다고. 이 종친들은 다 이시성이겠죠? 자, 그러면은 왕실의 외가댁 식구들은 여전히 외척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 조선 건국 초에 이 신덕왕후 강씨 대표적인 외척이죠. 근데 이 여자가 태종 생각에는 설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세자로 만들려고 설쳐서 막 피를 많이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방원은 왕실과 성이 다른 이 외가댁 식구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를 아주 싫어했었단 말이에요. 자기 그 새엄마라고 할 수 있는 신덕원 광씨도 미워했는데 방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태종 이방원도 부인이 있었거든요. 이 부인이 원경왕후 민씨예요. 이 민씨는 고려 말기에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관직 생활하고 있던 민재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 민재가 고려 말기에 그 학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어요. 집안이 좋았다고. 그 집안의 딸이랑 이방원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방원이 그 집
그 집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가 쪽에 도움을 꽤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원이 처음에 왕자의 난 일으킬 때 하인들한테 줄 무기가 부족했어요. 근데 원경하고 민씨가 알고 보니까 몰래 몰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집에 있는 창고에다가 칼이랑 창이랑 활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똑똑하죠? 이 민씨라는 여자도 보통 욕심이 많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편의 그 부인인 거죠. 그 아내인 거죠. 자, 근데 이 원경하고 민씨는 남동생이 넷 있었어요.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회 넷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들이 누나랑 자기 누나의 남편이니까 그쵸 뭐 매형이죠 매형 이 매형 백을 믿고 좀 까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그 이방원을 왕으로 세운 것이냐 그 내 동생들이 조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다. 근데 이방원 의심 많고 욕심 많은 사람인데 그게 눈이랑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겠죠. 한번 벼르고 있다가 이방원이 평소에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신하들 모아놓고 갑자기 나 왕 안 해. 그 왕성 강화를. 그지? 나 왕 안 해.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나 왕 안 하고 세자한테 왕자리 물려줄 거야. 나 왕 안 해.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되옵니다. 전하 해야겠죠. 그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셔야 되고 그 당신이 없으면은 조선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방원한테 이렇게 조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또 어김없이 이방원이 그걸 했어요. 나 왕 안 해. 자, 근데 이때 그 원경하고 민씨의 동생이었던 민무구랑 민무질이 웃었다는 거예요. 태종 이방원이 왕 안 한다고 했을 때 민무구 민무질이 뭐 했다고? 미소를 띄었다는 거예요. 검증된 거 안 된 거? 조선왕조 실록엔 기록이 돼 있는데 사람이 뭐 그 순간에 뭐 웃었고 안 웃었고를 누가 보고 기록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태종 이방원이 그걸 핑계로 내가지고 민무구 민무지를 유배보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약을 매겨요. 원경 문씨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조금 안 좋아졌을까? 많이. 많이 많이 안 좋았겠죠. 예. 자기 죄 없는 남동생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린 거죠. 자, 태종 이방원에게는 원경하고 민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넷 있었어요. 근데 두명 죽은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양녕대군, 둘째가 효령대군, 셋째가 충녕대군, 막내가 성녕대군. 양녕대군이 큰아들이니까 세자가 됐죠. 예. 원경호 민씨에게는 민무휴, 민무회라는 또 남동생이 또 있었는데 자기 형들이 죽어온 걸 보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겠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근데 민무휴, 민무회가 양녕대군한테 가가지고 이 불만을 또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양녕대군이 좀 커가면서 이 삼촌들, 외삼촌들이죠? 엄마 남동생들이니까 그 말을 좀 안 들으니까 민무휴, 민무회가 양녕대군한테 지금 세자저하랑 지금 전하가 누구 덕에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자, 안 그래도 밑보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도 유배 가서 사약을 받아요. 그 양념대군이 아까는 좀 일러바치고. 양녕대군이 직접 일러바치진 않았는데 양녕대군 주변에 환관들 있죠. 환관들이나 궁녀들이 눈이랑 귀가 다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다 죽임을 당하죠. 이방원은 조선판 주민등록증,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 이 당시 때까지만 해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카드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이 호피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나라 그 인구 센서스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거두기가 명확해지죠. 사간호는 고려시대 낭사라는 기구였어요. 이 낭사라는 기구가 뭐 하는 기구였죠? 단관이라고 불렸죠? 자, 사관원이란 기구가 만들어졌다. 요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요 기구는 이제 왕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는 기구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낭사라는 관원들이 중서문화성의 재신이라는 높은 관리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봐봐. 이 낭사는 재신들에 비해서 품계가 낮아요. 근데 그 재신들 밑에 이제 아무래도 눈치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낭사들이 하는 일은 원래 왕이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 높은 관리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높은 관리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이 신하들한테 휘둘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방원은 그 재신과 낭사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비판하더라도 그 높은 관리들 눈치 안 보고 비판하라는 차원에서 낭사를 독립시키고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사간원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관리들을 감찰하는 어사대란 기구 기억나요? 이 기구 이름을 사헌부라고 고쳐요, 조선시대 때는. 자, 요 두 기구, 사관원과 사헌부를 가리켜서 합쳐서 양사라고 부르고, 이 기관은 고려시대 어사대와 낭사와 함께 같이 뭐라고 불린다? 대간이라고 불려요. 이 대간의 관리들이 주로 하는 거, 왕이 잘못하거나 신하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아니, 되옵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도 지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세계에서 네. 개미자라는 활자, 개미년에 만들어진 활자예요. 요거를 만든다. 억울한 사람들이 두드리는 북, 신문고, 억울한 백성들이 두드리는 북 뭘 만든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죠, 제가 선생님이 써놓은 거. 요것들은 다 출제가 된 부분들이에요. 한능검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